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방향성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미국에서는 결국에 장 후반에 좀 밀려 내려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재료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 하지만 많이 좀 학습이 된 만큼 많이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 지수는 0.02. 그러니까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밀리더라도 기술주 대비해서 다우 지수가 덜 밀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연준 당국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표, 마지막으로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매파적인 발언을 말하시는 분이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 제약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잡을 수 있으려면은 정책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오는 지표처럼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날 정책 금리를 얼마나 도대체 더 인상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말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기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5에서 최고 7%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5%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7%까지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부담을 느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총재 발언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타게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 올랐고 2년물 역시 10bp 오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신규 주택 착공 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냐, 이런 내용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4.2%, 약간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새로운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허가 역시 전월 대비 2.4% 밀리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받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경제지표가 11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22만 2천 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여전히 고용이 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4주 이동평균 실업자 청구자 수, 여기에서는 약간은 2,000명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난 9월 10일 주간 이후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부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견조해 보이지만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약간씩 내려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은이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지난달부터 마이너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폭을 키우게 되면서 제조업 활동 지수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혼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친 다음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 분야 매출이 부진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사업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좀 엇갈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방금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섹터부터 보면 IT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0.2% 소폭 상승하고,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IT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렇게 같이 간다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였었는데요. 이날 애플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약간은 시가총액 1위가 잘 가다 보니까 살짝 왜곡된 움직임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상승세가 컸었던 게 유틸리티였었는데요. 장 후반에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성격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여전히 애플만 좋았다라는 말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소비재 쪽에서 성장주 쪽인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이 부진했다라는 점, 약간은 IT 쪽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얘기 추가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메이시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처럼 같은 그 백화점 업체인 콜스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좀 반대입니다. 지금 예상의 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도 있었고 매출 역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화점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나쁜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소매업에서도 월마트는 괜찮지만 타겟은 나쁜,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봤고요.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뭐 혼조 흐름으로 딱 보이는데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IT부터 좀 체크해 보시면 대형 IT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좀 더 많았죠. 가장 많이 밀렸던 게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정도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1.3%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다 상쇄시키고 IT 섹터 자체를 올려버리는 그런 약간 왜곡된 현상들이 나와줬습니다.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계속해서 뭐 사람이 도주를 한다느니 아니면 지금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하락을 한 바 있었었는데 신규 고용자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 출하량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덕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1.3% 올랐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경우에 1.7%, 그리고 이쪽에 있는 쿼보 5.2%, 스카이웍스 1.4%,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될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반도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는 시장에서는 전 거래일, 그러니까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밀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가 1.4%, 이제 앞서 이 실적 발표가 내부적으로 약간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실적이라서 약간은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부분 체크가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하락세가 그래도 연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장비업체들까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1%대의 반등을 하루 만에 주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묶어서 보시게 되면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의 시대 속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이 두 가지든 다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주들 상승한 종목들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큰 종목 중에서는 일라이릴리가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2.2% 올랐고요. 화이자가 0.5%, 존슨앤존슨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약간 크기 작은 것 중에서는 머크사가 2.3% 올라가게 되면서 제약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의료 보험 쪽과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이었었는데요. 큰 종목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0.7% 올랐고요. 시그나라는 이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상승세가 더 크게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쪽에서는 뭐 코카콜라, 펩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방어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흔들었던 타겟 쪽에서도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4.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중국 기업들 좀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이제 특징주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알리바바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봉쇄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수 있고, 또 이 폭스콘에 대한 신규 노동자를 뽑게 됐다라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날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닷컴, 바이두,
거의 다 3%에서 5%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매출 자체는 적었지만 그러니까 주당 순위,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좋았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7.8%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넣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정책까지 겹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 찍고 중국 봉쇄 완화 움직임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이사회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84달러까지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완전히 반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그러니까 크루즈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CEO의 문제들 때문에 좀 안 좋았습니다. 6.7%. 최근에 리오프닝 때문에 쫙 올라갔었다가 오늘 악재 때문에 밀렸는데요. CEO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날 회사 주식 4%를 매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EO만 판 게 아니라 지금 최고 재무 책임자 CFO도 그리고 법률 고문 역시 보유를 하고 있던 주식을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이 부분을 안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아웃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이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16달러까지 밀리면서 최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독일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후장까지 밀리다가 장 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국 정부에서 55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총리가 했던 부자 감세하고는 완전히 반대 내용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긴축 상태라서 힘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긴축 기조가 더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쪽으로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날 밀렸습니다. 영국이 약보합, 그리고 프랑스 0.4%, 독일 0.2%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4.6% 하락하면서 85달러 완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8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뭐 구리 가격 다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 중국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봉쇄 움직임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러한 악재 속에서 유가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도 비슷한 관점에서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금값이 또 밀렸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장중에 10bp까지 올라갔지만 약간 탄력 줄이면서 7.4bp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대파적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강경 발언으로 오늘 미국 국채가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면서 기준금리가 최소 5%에서 5.25%대여야 하며 7%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오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3.8%를 넘기며 주식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그는 5에서 5.2%가 최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 7%는 도달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으며,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역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이고 의미 있게 떨어지려면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오늘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홍제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착공 실적은 예상보다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19.4를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8.7보다 크게 악화됐으며 해당 수치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이 지역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반면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당초 이전 주보다 4천 건이 감소한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8천 건을 하회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4.2%가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의 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는 9%가 급감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41만 건보다는 많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85만 5천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향후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53만 건을 기록해 전달보다는 2.4%, 전년 동기보다는 10%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신규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올 들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1년 전의 2배 수준인 7%를 돌파하면서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레이 달리오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위험한 폭풍에 대비하라고 말했다면서 이것은 중국이 대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욱 매파적인 공화당이 승리하고 경기 침체가 절박함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만에서의 전쟁이 약 2년 후인 2024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또한 2024년에는 미국과 대만, 일본 등에서 선거가 있다며 그 즈음에 세계 경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위험한 시기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같다며 대만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 상품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때문에 흔들릴 때 결국에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간밤에는 백화점 메이시스와 관련된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제시한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의 주가가 오늘 15%가 급등해 22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이시스는 3, 4분기 매출액이 52억 3천만 달러, EPS는 5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52억 달러의 매출과 EPS 19였던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것이었고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했지만 회사 측은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한 지난 8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올해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고 연간 조정 EPS 전망치는 기존의 4달러 7센트에서 4달러 27센트 사이에서 기존의 전망치였던 4달러에서 4달러 20센트보다 높은 4달러 7센트에서 4달러 27센트로 높여 잡으면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보다 감소한 438만 건이며 이어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이어지고 스펙트럼 브랜스, 푸드라커, 버클잉크, JD.com, 에드코어 잉크, 그리고 모터스포트 게임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